지금 당장 안 바꾸면 인생 망하는 돈 습관 7가지.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받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최악의 돈 습관 7가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상상 이상으로 비참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 최소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며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명품을 사거나 비싼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가 새 차를 샀다고 나도 신차를 뽑거나 지인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자랑하면 나도 모르게 최신형으로 바꾸는 유혹에 시달리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소비를 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 중 무려 40%가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 소비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남의 인생을 따라가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인생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소비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지출하고 한 달이 끝날 무렵 통장에 남아있는 잔돈을 보고 겨우 저축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이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월급을 받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그룹과 월급의 일정 비율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두 그룹 간의 저축액 차이는 무려 12배에 달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저축 시점만 바꿨을 뿐인데 재산 형성의 속도가 1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을 모으기 어려울 겁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급여의 최소 20% 이상을 자동 이체 설정을 통해 별도의 저축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돈처럼 여기고 생활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저축 후 소비 원칙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함의 상징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 멜론과 스탠포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우리는 현금으로 지출할 때보다 무려 83%나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현금을 직접 지불할 때는 돈이 나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단지 플라스틱 한 장을 긁는 행위일 뿐이기에 돈이 나가는 고통을 덜 느끼고 그 결과 더 쉽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할부 기능은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쓰는 것이며 이자가 붙어 더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통제 불능의 지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그리고 매주 소비 내역을 꼼꼼히 리뷰하며 자신의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주거에 대한 잘못된 선택입니다. 혹시 30대에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해라는 사회적 압박감에 쫓겨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물론 내 집 마련은 중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집을 사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에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그룹과 전세로 거주하며 남는 돈을 분산 투자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40대가 되었을 때 순자산에서 20%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중 하나이며 잘못된 결정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주거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소득과 미래 계획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소비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금액을 소비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마시는 값비싼 커피, 퇴근길의 습관처럼 구매하는 편의점, 간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저렴한 물건들. 이런 작은 소비들이 쌓이면 얼마나 큰 금액이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MIT 연구에 따르면 나쁜 습관 하나가 10년간 무려 2억 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비는 마치 물이 새는 수도꼭지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돈을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매일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만 마신다고 해도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자잘한 지출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결책은 5초 멈춤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를 5초간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동 구매를 막고 작은 지출이라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번째,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는 위험하고 어렵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20대부터 자산 관리를 시작하여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한 그룹과 40대에 뒤늦게 투자를 시작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60대 은퇴 시점의 자산 차이가 평균 5배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여 시간의 힘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여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점차 금액을 늘려나가세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목표 없이 사는 삶입니다. 돈을 모으거나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명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고 싶으신가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삶은 마치 나침반 없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이리저리 떠다니다 결국은 좌초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목표가 없으면 돈을 모으려는 동기를 잃기 쉽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고 아침마다 3분씩 그 목표를 되새기는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려나갔다고 합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고 올바른 재정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목표 노트를 준비하여 여러분의 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목표를 보며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하루의 소비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아끼는 작은 습관, 매일 1시간씩 경제 공부에 투자하는 습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